특정한 말이 기억나는 건 없는데 그거 되겠어? 그 질문? 욱하는 자극이 생기기도 하지만 그런 말 들었을 때 전 약간 희열이라고 표현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기분이 좋아지는 게 있어요. SBS에서 시사교양 PD로 일하고 있고 또 작가도 글을 쓰고 있는 이동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일단은 너무 에너지가 좋아서요. 오신 분들의 에너지가 너무 좋아서 제가 좀 많이 얻고 가는 기분이 좀 들고요. 제가 질문이라는 주제로 나왔는데 정말 질문들을 촌철살인 같은 질문을 많이 주셔서 제가 땀을 되게 많이 흘렸거든요. 오늘 하고 아마 돌아가는 길에 저도 좀 제 직업도 좀 돌아보고 제 인생도 좀 돌아보고 좀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되지 않을까? 그게 좀 저한테 많이 감사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막 시선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사실 않는 것 같아요. 직업적으로 뭔가를 계속 해야 되는 일들인데 제가 돌이켜 생각해보면 이런 저만의 시각? 뭐 날카로운지 뭐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저만의 시각을 키우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요. 그런 건 저만의 경험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경험이라는 게 되게 개인적인 거지만 이 경험에서 나오는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질문들이 세상에 던질 수 있는 저만의 질문들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대학교 때 세계 일주도 해보고 여러 가지 이제 경험들을 많이 해보려고 남들이 하지 않는 도전들을 많이 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저에게 좀 세상을 보는 다른 시각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직업을 하면서는 사실은 뭔가 또렷이 보고 뭔가를 직시하고 꿰뚫어 보려고 노력하는 일들이 많다 보니까 오히려 외적인 시간에는 세상을 조금은 더 흐리멍텅하게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좀 흐리게 보고 넓게 보고 집중하지 않고 보고 그럴 때 조금씩 얻게 되는 또 다른 경험들이 은연중에 저한테 또 다른 저만의 색깔을 가진 시각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순간은 꽤 여러 번 있었던 것 같고 되게 운이 좋았던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오늘 말씀하시니까 기억에 나는 거는 그 윤성여라는 분이 계세요. 그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에서 이춘재 씨가 한 범행을 본인이 누명을 쓰고 징역을 20년 이상 살다가 나오신 분이 계세요. 이춘재라는 사람이 범인이 밝혀졌을 때 그분을 만났었거든요. 취재 때 만났는데 범죄에 대한 누명을 쓰고 왔기 때문에 되게 억울한 상황인데 취재를 거부하셨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사회적 생각했을 때 보통은 억울한 누명을 벗겨드리려고 왔습니다. 또는 누명이신 것 같아 저희가 알아보려고 왔어요 라고 하면 어떻게든 해주세요 라고 해야 되는데 나 언론이 싫어, 카메라 싫어, 인터뷰하기 싫어 라고 처음에 거절하셨어요. 굉장히 단호하게. 역설적으로 그게 이 사람은 진짜 억울한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억울한 일을 겪으면서 이 사회에 대한 신뢰가 없었구나. 특히 언론에 대한 신뢰가 없구나. 이렇게 신뢰가 없는 사람이라면 진짜 억울한 누명을 썼을 수도 있겠다라는 역으로 저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그분과 어떻게든 신뢰를 쌓고 이걸 좀 세상에 알려야겠다 생각을 했고요. 사실 그거 같은 경우는 이춘재라는 이제 범죄자가 본인의 죄를 이미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쉽게 누명을 벗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입장에서 용기 내기 되게 힘들었던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딱 만났을 때 이거는 꼭 해야겠다, 알려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인터뷰라고 질문을 한다고 했을 때 저는 그날 해야 될 질문을 일단은 정리를 하겠죠. 누구나 할 텐데 이걸 정리해서 제 나름의 순서와 질문을 정하죠. 이대로 질문하면 이 사람이 이 대답 다음에 이 질문을 하면 되겠거니 하지만 인터뷰 100번 하면 거의 100번 다른 흐름으로 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상치 못한 답변을 할 때가 많거든요. 저는 예상하지 않은 답변을 들으려고 인터뷰를 하는 것인데 당연히 예상치 못한 질문을 하게 되고 그러면 1번 다음에 2번 질문을 못할 때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런 경험이 많았고 사실은 그런 시행착오, 실패들을 많이 해봐서 그 이후로는 조금 이렇게 많이 배워서 이 사람에게 진짜 이야기를 하려고 할 때 내가 원하는 생각은 절반, 듣고 싶은 이야기 절반, 듣지 못할 이야기가 절반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특정한 말이 기억나는 건 없는데 그거 되겠어? 그 질문? 그러니까 질문은 아니죠. 일종의 비난 또는 비판 또는 약올림 이런 건데 그 얘기 들었을 때 되게 욱하는 자극이 생기기도 하지만
그런 말 들었을 때 전 약간 희열이라고 표현 좀 이상한 거예요. 기분이 좋아지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되겠어? 야, 그래가지고 될까? 그게 먹힐까? 이거 아무도 안 해봤나 보다. 이거 아무도 안 해봤나 보다. 이런 방식 누가 안 해봤나 보다. 또는 이거 안 된다고 생각하고 다들 안 해봤으니까 나를 한번 해보면 좋겠다. 이게 조금 다른 결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시도를 하고요. 보통 그렇게 자극받아서 가면 신나게 가고 가다 보면 알아요. 왜 안 됐는지.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실패한 이유를 금방 깨닫고 돌아갈지 말지를 고민을 많이 하는데 100번 정도 하면 99번, 99번 실패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한 번씩 그게 성공할 때가 있거든요. 다들 그게 되겠어라고 해서 안 했는데 해봤더니 될 때가 있고 해서 안 됐는데 그 실패가 바닥이 돼서 다음에 뭔가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 실패가 바로 될 때가 있고 실패했는데 몇 년 뒤에 그 실패가 저에게 하나의 동기부여 또는 하나의 신뢰의 장치가 되어서 누군가 저에게 그 실패 때문에 기회를 주는 경우도 많이 봐서 그래서 보통 안 될 것 같은데 다시 생각해봐 그거 될까? 라고 할 때 조금 자극도 많이 받고 이거 꼭 기억해놨다가 내가 꼭 해야지 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당연히 칭찬받았을 때. 칭찬받을 때 제일 좋고 직업은 돈 벌려고 하는 그러니까 다 경제적 활동이니까 월급 받을 때도 기분이 좋지만 그와 별개의 뭔가가 더 더해졌을 때 기분이 좋은 거잖아요. 뭔가 칭찬해줬을 때 또는 내 인생에 생각지도 못했던 엄청나게 큰 상을 받았을 때 너무너무 큰 영광스러운 자리에 섰을 때 그럴 때 너무 기분이 좋죠. 오늘 같은 자리도 제가 여기 와서 하라는데 신청을 많은 분들이 해줘서 그중에 선별돼서 오셨다고 해서 이분들이 와서 자리를 채운 것만 해도 저한테는 칭찬이죠. 그냥 내가 그래도 나쁘지 않게 살았나 보다. 딴에는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이 주말에 명동까지 와주셨네. 이거는 앉아 계신 것만으로 저한테는 굉장히 큰 칭찬이고 동력이 되는 것 같고요. 저의 가장 큰 개인적인 고민이고요. 답을 찾고 있는 질문인 것 같아요. 이렇게 빠른 세상 속에서 뭘 먹고 살지? 솔직히 다들 그렇겠죠. 직업에 대한 고민. 직업이 없어질까? AI가 내 직업 없애지 않을까? 또는 경제적으로 뭔가 상황이 바뀌면 난 어떻게 해야 될까? 되게 혼란스러운 시기 속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감각 중에는 너무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니까 그걸 바라보는 시각을 갖고 싶고 조금 다르게 표현하자면 저는 지혜를 갖고 싶다는 말을 종종 하는데요. 그러니까 지식이 너무 넘쳐나고 알고 싶은 거 너무 많고 정보도 많고 기술도 빨리 발달해서 따라가기 솔직히 너무 벅차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AI라는 애가 도와주긴 하지만 얘가 도와주는 건지 내 직업을 잡아먹는 건지 두렵기도 하고 반갑기도 한데 결국 그럴 때 저한테 필요한 건 이 세상을 꿰뚫어 보면서 판단할 수 있는 지혜의 힘? 그걸 너무 갖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책을 읽어서 되는 건지 훌륭한 멘토를 만나서 되는 건지 운이 좋아서 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올바른 것, 제대로 된 것 그런 걸 바르게 바라보고 구별해내는 능력? 그런 감각을 좀 가지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답을 좀 아시면 저도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